코로나 때 매출 반토막 나서 폐업하고 은행 대출 거절까지 됐는데 새출발 기금으로 신용 회복하고 2년 뒤 재창업 성공했어요. 카드값 못 내서 연체 중인 분들, 대출이자 감당 안 돼서 한숨만 쉬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이 고민 끝내시죠. 정부가 빚 탕감 도와주겠다고 만든 제도. 새출발기금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근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넘기는 수백만 원 탕감 기회 그냥 날아가요. 자, 오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노진아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하셔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새출발기금이란? 간단히 말해 빚을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 이자 탕감, 상환기간 조정까지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해당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고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가 해당되고 여기에서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부실우려차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가능하며 담보 10억 원에 무담보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이 조정한도입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우선 부실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즉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0에서 80% 원금을 조정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은 안 됩니다. 부실차주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부실차주의 분할상환은 기존 대출의 형태가 일시상환이든 분할상환이든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부실차주의 상환기간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기간은 0에서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에서 10년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추심은 조정 신청 하루 이틀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금리 감면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되고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분할상환은 기존 대출의 형태가 일시상환이든 분할상환이든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상환기간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 기간은 0에서 12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1에서 10년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추심은 조정 신청 하루 이틀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새 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되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 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 서류 제출 시 추가 자격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설명란에 사이트 적어 놓았습니다. 유의사항을 읽은 뒤 위의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앞에 박스를 체크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본인 인증이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추가 과정이 필요하니 우리는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를 선택해 주신 후 전체동에 클릭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문자로 인증하기를 눌러주신 후 순서대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문자로 인증번호 숫자 6자리가 오면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아래로 내린 후 전체 동의를 눌러주신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선택 항목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오프라인 상담 창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실명 인증을 눌러주신 후 확인. 다음 업체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다음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제공에 동의합니다. 앞에 체크하고 신청 자격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끝. 이제 카카오톡으로 채무조정 신청 진행 안내 메시지를 받은 후 다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본인 인증이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추가 과정이 필요하니 우리는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용 중이신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전체동에 누른 후 인증하기 클릭. 문자로 인증하기를 누르시고 순서대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문자로 인증번호 숫자 6자리가 오면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신청 여부 조회는 신청 시 작성한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대상자 여부 및 대출 내역을 확인하시고 미등록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업종 선택과 주소 찾기를 통해 업종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를 확인 후 다음을 누릅니다. 희망 상환 기간과 희망 거치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이 기간은 실제 채권 매입 이후 채무 조정 시 변경 가능합니다. 월납일 예정일을 선택해 주세요. 자동차 등 동산을 입력해 주세요. 자동차는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기준 시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차량 11년 초과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적금 및 주식 보유 금액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우측의 파일 선택을 눌러서 금융자산에 대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내역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출서류 보고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주소를 입력 후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해 주세요. 우측의 파일 선택을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하여 저장을 눌러주세요. 신청정보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왼쪽 박스에 체크한 후에 채무조정 신청 제출을 눌러주세요.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왼쪽 박스에 체크한 후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팝업으로 뜬 내용들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상담 창구 신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19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방문 전 예약하기를 권장드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서 가세요. 센터 위치 및 필요한 서류들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채무 조정이 불가한 경우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입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 리스트도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을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2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